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4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선 후에 중국과의 합의를 좀 추진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의존성이 강한 우리 시장 오늘 과연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김재윤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살펴보면 좋을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시장 상황이 좀 좋진 않아요. 오늘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아까 잠깐 양봉 보여줄랑 말랑 했었는데 네.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0.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나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였죠. 뭐냐면은 트럼프가 일단 미중무역 협상 네. 무기한 연장 가능하다. 그쵸. 자기 선거 후에까지 자기는 지켜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좀 투심이 좀 저하된 게 있고요. 그 미국 상무부가 그 자동차 관세 관련해가지고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자동차 쪽 이런 쪽도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네. 예, 북한의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약간 결정을 압박하는 느낌이에요. 네. 물론 공격한다는 거는 최우선 옵션은 아니겠지만 그쵸. 북한에 압박을 하는 거죠. 북한의 핵 협상 시한이 12월 말이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뭔가 결정을 좀 서두르게 하기 위해서 좀 압박을 하는 걸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젠가 백두산에 올라갔다 왔다고 합니다. 백마를 타고. 네. 너무 웃겨 그게 진짜. 사진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도 봤어요. 예, 네. 그 리설주 여사랑 그 군대들 총수를 데리고 네네. 백두산을 백마 타고 올라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한번 백두산 쪽 갔다 오는 거는 뭔가 중대한 결심이 있을 때, 네. 예,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할 때, 그럴 때 주로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말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핵을 좀 포기할지, 네. 또 하나는 아예 그냥 핵 보유국 선언을 해버릴지, 어.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쵸. 예.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 재선 안 되길만 바라면서 버틸 수 있다는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김정은이 어떤 마음을 먹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국내 정세에도 아무래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서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오늘 최장기간 거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오늘로 21일째입니다. 예, 21일째 외국인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물량 쏟아내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지 않아요. 외국인도 오늘 2,000원 가까이 나가고 있고요. 그쵸. 최근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최근 코스피를 볼게요. 11월 7일부터 네. 오늘까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좀 거세진 게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냥 매일 거의 3, 4천원씩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내일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마 12월 내내는 매수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이유가 기관들이 방어를 계속 하다가 지금 보시면 기관이 방어하기를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네. 예,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좀 지금 힘든 상황이란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지수 같은 거 자체는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구간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현금 많이 가져가고 네. 예, 좀 투자를 해도 단기 투자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불거질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이 다시 진행되죠. 네, 그렇죠. 이거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일부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연내 타결은 글쎄예요. 네,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까지 얘기했는데 솔직히 주한미군 권한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의회 권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못하게 하는 못 박는 법안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말은 그냥 협박이죠. 예,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협박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협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한국과 지금 방위비 협상 그리고 뭐 싸우고 있죠. 네. 중국과 무역 분쟁하고 있죠. 일본이랑도 뭐 자동차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FTA 관련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네네. 일본도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계속 무역 분쟁하고 있죠. 그쵸. 유럽과도 계속 무역 분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나토와도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하고 있고, 그쵸.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한테도 관세, 일부 광물에 대한 관세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막말로 정말 전 대륙과 싸우고 있어요. 네. 다 쑤시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캠페인적인 선거를 위시해가지고 네. 좀 자기가 강하다. 전 세계와 싸워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미국 국민한테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애초에 방향을 좀 그렇게 잡으려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요즘 최근에 좀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좀 약해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스트롱맨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일단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아마 선거가 있다고 해서 트럼프가 뭔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계속 강한 스타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내년도 아마 트럼프의 변덕과 꼬장이라고 좀 그렇지만 변덕과 횡포가 네.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금 최근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입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좀 잘 버텨주는 것이 희망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좀 너무나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시고 현금 보유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달인 써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편리하고 좋다고 하거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서는 시장 흐름 좀 짚어봤는데 오늘 또 김재윤 전문가가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벤처 캐피탈 회사를 갖고 왔어요. 네네.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성장할 수 있는 벤처 기업의 캐피탈, 자본을 그렇죠? 주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가 대박이 나게 되면은 엑시트하는 그런 회사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IB 투자 때문에 아주 산업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바이오 쪽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상장 주식수가 엄청 많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거의 1억 주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어요. 보시죠. 1억 1,800만 주. 네. 근데 문제는 800만 주가 대주주 지분이에요. 8천만 주가. 네.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은 3천만 주밖에 안 되는 약간 품절주에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1,400억, 네. 1,500억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원래 이런 캐피탈 회사들이 실적이 나면 확 나고 안 날 때는 안 나요. 그만큼 투자했던 회사들이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크게 실적이 나는 거고 좀 기다리는 동안은 아무래도 적자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연간 실적을 보면은 2016년, 17년, 18년 보면은 영업이익이 150억 가까이 났어요. 근데 올해 실적을 봐도 지금 1분기 80억, 2분기 40억, 3분기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죠. 네. 그래서 올해도 요 정도 한 150억 정도 흑자는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출 같은 경우도 좀 확 축소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재무제표상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무래도 상장한 지 이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 회사가 언제 상장했냐 하면은 아마 넘어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장한 지 오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보고 있어요? 네. 아주 네. IB. 작년 11월 상장한 지 1년 정도 갓된 회사입니다. 1년 정도 됐네요. 예. 그리고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작년 2월쯤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이때도 상승 나온 거는 크게 이유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투자했던 회사, 네. 그리고 그때 보면은 벤처 투자 쪽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 때문에 네네. 이때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 하락을 하다가 요즘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러한 상승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아주 아이비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네. 제가 뉴스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아주 IB 투자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요. 국내 바이오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 오늘 올해 투자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중국 제약사한테 9천억 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했어요. 오. 네. 9천억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쵸. 아주 아이비가 만약에 이걸 엑시트하게 된다면은 뭐 지분 가치 이런 걸 따져도 적어도 1,000억 정도의 네네. 예, 투자 성과를 이룰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또 코스닥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 벤처 캐피탈 자기네들 투자하는 회사들이 코스닥 상장을 하면요. 네. 기본 100배는 먹고 나와요. 오. 그렇게 되면 아주 아이비 투자의 투자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모멘텀이 일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성공했고요. 또 하나 큐라티스라는 벤처 회사에 또 투자했어요.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바이오파마사에 라이선스 독점 판권을 1조 2천억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네. 두 개 합치면 거의 2조 1천억입니다. 그쵸. 어마어마하죠? 네. 거기서 10%만 수익을 본다고 해도 2천억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평소에 한 150억 정도 수익을 보는 회사잖아요. 음. 근데 이게 수익화 된다면은 정말 아주 아이비는 정말 성공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투자가 나오게 되면은 뭐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추가로 또 기술 계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송연구소라고 400억 원 투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약물들을 만들면서 정말 투자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위에 말씀드린 네 GI 이노베이션 여기가 이제 상장할 수 있다는 거. 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보면은 그 아주 아이비 투자가 지금 내년에 만약에 상장하거나 하면은 네. 이러한 성과들이 분명히 재무제표상으로 잡힐 거고 그쵸. 이 회사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게 뻔합니다. 지금 주가가 처음 상장가보다 낮아요, 현재.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겠네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네. 어제 장중에 음. 20%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오. 아주 잠깐. 네네. 잠깐 볼게요. 있나 보이시죠? 3시경에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수출 내용 네네. 뉴스가 나오면서 20%까지 올랐었습니다. 오. 근데 다 빠졌죠? 그쵸. 예, 다 빠졌는데 다 음. 빠지고도 오늘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빠진 거는 순간적인 개인 매도세가 나와서 빠진 거지만 이 회사의 가치 지금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추가로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고 기술 수출이 점점 활성화되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투자한 회사가 또 한 번 성공을 거둔다면은 그쵸.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시총이 못해도 3천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예. 3천억 가면 한 2천원, 2,500원, 2천원에서 한 2,500원 그 정도 되는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벤처 캐피탈 쪽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신규 상장하는. 그렇죠.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벤처에 투자를 많이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예, 벤처죠. 벤처죠. 네. 벤처는 즉 그 일자리 정책과 연관되어 그쵸. 있어요. 일자리 정책. 네. 그 때문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4월에. 네네. 예.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정부는 그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아마 1월에 굉장한 큰 규모의 일자리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그렇죠. 또 벤처나 그렇죠. 이런 네, 중소기업에 투자를 또 많이 그렇죠. 하겠죠. 그런 중소기업에 투자 자금을 줘요. 네. 아니면은 굉장히 저금리로 투자 자금을 하든가. 그래서 뭐 중소기업 공단이라든가 네. 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이런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아이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보통 연초에 상승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기술 수출 그리고 벤처 캐피탈 일자리 관련 네.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고요. 내년 1, 2월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적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왔고요. 네. 이러한 일자리 관련주는 뭘 봐야 되냐? 일단 봐야 될 게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 벤처 캐피탈 예, 그다음에 관련주. 구인구직 관련자들. 오. 뭐 잡코리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네.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어요. 윌비스라고 네. 아시죠? 알죠. 윌비스는 학원,
공무원 학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흐름이 아주 흐름이 좋네요. 나쁜데 네. 나쁘지 않죠.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S코넥도 있습니다. S코넥은 전기차 반도체 쪽인데 네네. 일자리 관련주로 보이고 있죠. 흐름 나쁘진 않죠.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드코프도 마찬가지고 리드코프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메가 MD 같은 경우도 학원 사업. 그쵸. 그것도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리고 벤처 캐피탈 보면은 TS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 음. 또 좀 올라가다 좀 빠지긴 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벤처 캐피탈 종목들이 지금 좀 좋은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1월부터 다시 정부가 정책이 나오면서 네. 아마 또 공무원 많이 뽑는다 그럴 거고요. 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자리 창출할 거예요. 음. 특히 또 벤처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네. 아주 아이비는 꼭 일자리 관련이 아니더라도 그 아주 아이비만의 지금 모멘텀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일자리까지 좋아지게 되면은 그 겹포제로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125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은 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분봉 보시면은 굉장히 일정한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하단인 1230원에서 네. 상단인 1280원. 요 중간인 1250원 정도. 네, 현재 네. 가격이죠. 그쵸. 현재 가격이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중장기로 안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때도 20% 올라갔다 왔잖아요. 네. 네. 어제도 20% 올랐다 왔다 왔어요. 그쵸. 때문에 꼭 보유하셔도 장기적으로 안 보셔도 이렇게 20% 구간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어요. 1250원 정도 보유하시다가 네. 만약에 장중에 10%에서 15%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네. 약간 단기 스윙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예. 때문에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은 뭐 정말 손절해야 된다면은 1200원을 깨는 구간. 네. 이 구간 나오면 짧게 손절이 가능하죠. 1200원 그쵸. 깨는 구간에 손절하게 되면 한 3%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위로는 15% 20% 수익을 볼 수 있고 손실은 한 3%로 제한이 되잖아요. 네네. 기대 수익은 7, 8%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때문에 이렇게 큰 리스크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급 흐름을 한번 볼게요. 네. 수급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렇죠. 누가 많이 들어왔나요? 자, 보이시죠? 네. 최근 기관이 엄청나게 꾸준히, 사고 있어요. 네. 네. 보시면은 22일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아직 잡히지 않고 네, 있는데 잡히지 않고 어제까지. 아마 오늘도 일부 매수하지 않았을까. 네네. 이게 적어도 팔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매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네네. 오히려 어제 외국인이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팔고 나갔죠.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많지도 않고 예, 오늘 좀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그 기관이 굉장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관이 모아가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동안 기관이 거의 매수를 안 하던 종목이에요. 음. 근데 최근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마 기관도 뭔가 정보를 알고 엑시트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네. 때문에 내년에 굉장히 실적 좋아지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기관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중장기로 보진 마세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괜찮은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확 줄어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 저희가 아주 아이비 투자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인 1250원이 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 보유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하십니다.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고 손절가는 1200원 정도 3%대 손실로 만회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 7에서 8%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 스윙 접근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오늘 또 추천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투심에 좀 고스란히 묻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재정비하는 시간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달도 저희 오감만종 마켓과 함께 시장 대비 철저하게 해보시고 정리도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